그녀가 휴가를 갔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방송을 벗어나 잠시 이곳을 떠났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모습에 마음이 쓰였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앞으로만 달려가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휴가는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스스로도 무슨 이유에선지 쉬겠다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편안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국민TV로 이어진 인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휴식에 저도 한시름 놓은 듯 마음이 편안한 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문희정의 끌림 속 저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네,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방송 듣고 놀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죠. 매일 듣던 그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문희정 아나운서의 음성이 아니고 어떤 남정네인가 이렇게 또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은 그녀 쉬러 떠났습니다. 끌림 들으시면서 혹은 다른 방송에서 느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살인적인 방송 일정을 해나가는 우리 국민TV의 과도한 업무를 모두 내려놓고 잠시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맞아요. 휴가 떠났고요.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그런 생각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그녀도 재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희정 아나운서도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문 선배와 했거든요. 선배 그래도 금요일 방송에서는 휴가 간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래야 반전이 있지 않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역시 문중전답다 싶었어요. 문희정 아나운서 다운 모습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또 머릿속으로 제 휴가를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TV에서 휴가를 못 가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이 많아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일을 더 주고 가는 꼴이 되니까 참 미안하고 또 어찌 보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물꼬가 트인 이상 저도 한번 나중에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겠다. 한번 이렇게 담금질을 해봐야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문 선배한테 이건 하는 얘기인데 휴가를 간 이상 여기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아까도 카톡 계속 보내시고 그러시던데 잘하고 있냐고. 걱정 마시고요. 푹 쉬시다 오세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매우 많이 큽니다. 저는 일어나 방송할 때 우리 일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가족. 근데 여기는 끌림이라고 하나요? 민기쌤 맞죠? 끌림이라고 하나요? 네. 네. 아무튼 우리 끌림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끌림 방송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진행자가 다르다는 게 제일 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막강한 끌림 게스트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어김없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내용으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민기의 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 시간에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정승조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이야 궁금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물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노예원이라는 거. 네. 제가 왜 노예가 됐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문희정 아나운서를 안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국민TV에 와서 노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예원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방송 중에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노래를 한 곡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기계 조작이 좀 서툴러요. 녹음 방송할 때는 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낯설고 그러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 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사실 문희정 아나운서가 끌림 방송 인수인계 해주면서 생일 축하 사연 소개할 때 어떤 노래를 틀면 되고 곡 마지막에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선배는 여자니까 또 나름 캐릭터가 잘 어울리겠지 싶지만은 또 국민 TV가 아닌 다른 방송을 할 때도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일 큰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안경 꼈다님께서 얼라라고 하셨고 또 뾰루퉁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님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시생님께서 승조님이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출근하셨구나. 맞아요. 저 원래 출근을 일찍 하는데 일찍 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 국민 TV에서 있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출근 시간을 좀 조정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물론 광주에 다녀오긴 했지만은 일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쌩쌩합니다.
내일이 사실 좀 걱정이에요. 보통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쯤 되면 거의 이제 너덜너덜해진다고 저는 여기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늘 무리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나름 좀 쉬는 시간도 갖고 먹을 것도 좀 챙겨 먹고 뛰지 말자, 걷자, 쉬자 막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내일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와이로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정승주 아나운서네요. 밤 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네, 선곡에 반영을 하고 있을게요. 반갑고요. 또 방직원님께서 출첵합니다. 기운 내세요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기운이 없게 들렸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새벽 방송할 때도 그렇고 좀 불교 방송에 있을 때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저에겐 좀 익숙한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기운이 없게 들리긴 하나 봐요.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녀님도 오셨네요. 문하나님 휴가 가셨군요. 드디어 다행이네요. 훈남 승조 아나운서가 수고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그래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으니까 갔다 온 다음에 저도 한번 그 휴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담금질을 한번 해봐야죠. 저도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직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전 직장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어찌됐든 신입이기 때문에 막내였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기보다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아나운서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이 많은 게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거의 가지 않았었죠. 심할 때는 어떤 정도였냐면 주말에 쉬는 게 이틀이었다라는 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냥 딱 하루만 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쉴 땐 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야죠. 길게 가려면은 국민TV에서 또 앞으로 방송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야 할 텐데 길게 가야죠. 안경 꼈다님께서 정승조의 굴림. 제가 아까 발음을 굴림이라고 했나요? 끌림이라고 안 하고요. 그랬군요. 사실 좀 떨리긴 해요. 방송이라는 게. 뭐든 처음은 좀 떨리고 설레잖아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첫 방송이기도 하고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문희정 아나운서는 제게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면 좀 듣는 분들이 어색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 역시 심야방송 경력이 있으시군요. 목소리 정말 편하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 힘이 납니다. 또 힘을 내겠습니다. 피코님께서도 차분한 목소리 톤이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엉겅키사랑님께서는 클래식 방송 분위기라고 색다른 맛. 문하나님께는 비밀인데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어떤 방송하고 싶었냐면 클래식 방송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세미 클래식, 그리고 클래식 방송. 그냥 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클래식, 그리고 세미 클래식, 그리고 듣기 좋은 그 시간에 좋은 팝들 위주로 많이 틀고 있죠. 이렇게 팝방 게시판을 생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참 좋네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누르니까 가장 최근 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바뀌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군요. 커피나무님께서 휴가 가셨구나 문하나님. 잘하셨어요. 푹 쉬시고 룰루랄라 돌아오세요 하셨어요. 맞아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제가 좀 물어볼 것도 있고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방송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 PD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끌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방송이
이제 방송을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방송을 편집하는 것 때문에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문희정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 방송 들을까 말을까? 모니터 할까 말까? 선배한테 그냥 그랬죠. 선배 그냥 편하실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나 그럼 방송 안 듣고 나 TV 보고 잠깐 국민 TV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게 라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지금 또 방송을 어디선가 듣고 있을지.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중간쯤에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우리 끌림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쉬게 내버려 둘까요? 그녀도 조금 방송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전화 연결하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때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서 어느 청취자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었는데 박강수 선생님이 불렀던 곡 가운데 약간 그 트로트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곡이 있다고 하시면서 라이브로 청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쉽게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데요. 또 이렇게 박강수 선생님의 이런 버전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말이죠. 매번 노래하실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목소리가 정말 맑고 깨끗하죠. 듣는 사람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다라는 그런 노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민기의 크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제 앞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아까 네. 예, 인사도 못 드리고 갑자기 네. 불쑥 나와가지고. 제가요. 예. 그냥 제 멋대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또 이렇게 질문을 막 드리게 됐네요. 예, 좋습니다. 뭐. 네. 저는. 아니, 저는 김민기 선생님을 처음 뵙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는 김민기 선생님께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전 예전에 이제 이제 개편을 했을 때, 끌림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이제 이 생방 스튜디오 말고 녹음 스튜디오에서 네네. 김민기 선생님 한번 뵀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진, 예.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신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 헤어스타일이 컨트롤이 안 돼서. 아. 예, 쌍가마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저도 쌍가마인데. 아, 그러세요? 네. 쌍가마들이 약간 좀 머리 관리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로. 완전 있죠. 예, 말을 안 듣잖아요, 머릿결이. 저도 원래 짧은 머리였다가 아. 길었거든요, 머리를.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머리가 됐는데 네. 뭐 이렇게 머리에 바르진 않아서 정말 좋고 편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게 되면 예. 제 머리가 반곱슬이어서 이 곱슬머리가 더 많이 곱슬거리더라고요. 부러워요. 부러우세요? 예. 민기 쌤은 원래 곱슬머리는 저는 아니신가요? 예, 아주 약간 그런 끼는 있는데 그 곱슬머리처럼 막 그렇게 파마해야 돼요. 네.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 아, 그러시구나. 파마를 또 하고. 자, 오늘은, 예. 음악을 들어봐야죠. 음악 듣는 시간이니까 말이죠. 예. 보통 그 이전의 방송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문희정 선배랑은? 그러니까 저는 밤 시간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있고 좀 잔잔하고. 네. 이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스르르 잠들 수 있게 그런 음악들을 골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어요. 네. 처음 개편 당시에. 네, 네. 웬걸요. 그게 아니죠. 아침 방송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정말 내키는 대로 네네. 예, 막 틀었었는데 오늘은 또 정승주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네. 제가 잘했다 싶은 게 오늘 분위기 있는 곡들 위주로 골라왔어요. 저도 미리 좀 이 곡을 메일로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쭉 한번 들어봤는데, 네. 내 목소리랑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요. 보통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네. 음악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 내 음성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많이 선곡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방송이 좀
잘 돋보이게 방송을 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곡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로드 스튜어트의 I Don't Wanna Talk About It이라는 곡인데요. 네. 예, 뭐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곡입니다. 역시. 예. 저도 이 노래는 제목을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네. 노래를 들으니까 이 곡 네. 노래까지 들어보셨군요. 아까 들어봤다니까요. 제가 좀 나름 디테일한 남자고 철저하시네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문 선배가 약간 좀 별명을 또 그렇게 지어줬어요. 넌 너무 꼼꼼하고 디테일하다고.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완성도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칭찬으로 들어야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한 곡은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들었던 노래는 김민기 선생님이 선곡해 오신 노래였습니다. 두 곡 참 좋네요. 이 밤에 들으니까 말이죠. 그러게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제목 듣고는 몰랐는데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듣고 그래요? 보니까 이 장혜진 노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떤 추억이 있는 그런 노래였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추억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되게 오래전인데 네. 제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한테 네. 이 노래를 제가 보컬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힘을 빼고, 그러니까 아마추어였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힘을 빼고 여기서는 소리를 뭐 더 힘을 더 주고 네네. 하는 식으로 디테일을 가르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몰라요, 제가. 무슨 노래 대회에 나가는. 네. 그럼 꽤나 오래전이었겠네요. 그렇죠. 노래 좀 대회라고 오래전. 한다면. 예. 그렇죠.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요?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5년 이상은? 거의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노래를 가만히 이제 라디오나 어디서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곡이 또 그런 곡이었나 봅니다.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네. 그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렸어요. 1994년? 1994년이면은 내가 몇 살 때였나?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전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추억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깊게 남겨진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삐삐에 얽힌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추억? 삐삐요. 네. 그 당시 삐삐 시대. 삐삐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삐삐 때 그 왜 우리 암호처럼 숫자로 뭔가를 말을 하는데 그런 걸로 그런 대신 거 좀 이렇게 수신호처럼 그렇게 주고받았죠. 근데 그래봐야 어떻게 되셨죠? 그때 뭐 학교, 중학교? 지금 몇 살이었나? 82년생이니까요. 네.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 저만큼 약하시려고요. 예. 잠깐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8살에다가 12살 때였네요. 맞죠? 12살 맞죠? 12살이에요? 네, 12살 때였네요, 제가. 그럼 초등학생 때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땐 삐삐가 없었겠다. 나는 삐삐가 초등학생 때 없었어. 있어도 본인의 삐삐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 거나 그렇죠. 형제들.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삐삐를 많이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전화가 막 나와서 반 친구들이 휴대전화에 이제 막 자랑하고 다닐 때 너무 부러워했던 그때 당시에 그 최초로 그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은 아니었고 휴대전화가 나와서 그 광고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어떤 여인을 안고 뒤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휴대전화 자랑을 하는 친구가 아마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였고. 근데 그 삐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찌됐든 그런 어떤 뭐 숫자 4글자로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참 재밌었잖아요. 민기쌤도 삐삐 많이 이제 이용하셨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할 당시에 그때 이미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당시라서 네네.
뭐 아주 활용을 했었죠. 예. 참 그 삐삐가 갑자기 사라진 게 많이 아쉽기도 해요. 지금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병원이나 예, 네. 무슨 뭐 그런 데서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앨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하긴 병원에서는 그런 삐삐가 더 유용하겠네요. 네. 전화를 받고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그렇죠. 테니까 말이죠. 네. 우리 장혜진의 노래를 듣고 그 전에 또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를 선곡을 해오셨는데 네. 이 노래는 정말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그 노래가 어떤 영화에서 그 실비아 크리스탈이라는 네. 좀 에로틱한 그 여자 배우가 있었죠. 네네. 아세요, 혹시? 전 처음 듣는데.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그 94년에 12살이셨으면. 네. 예, 아마.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분이 나오는 어떤 영화에서,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는 어떤 장면이에요. 네.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장면이 뭔가 좀 이렇게 에로틱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영화로 따지면은, 글쎄요. 뭐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어린 학생이 여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렇죠. 예, 이제 개인 교수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이라서 저는 이 음악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려요. 그렇구나. 예, 영상이랑 이렇게 맞아요. 어울려져서.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또 생각날 수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이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라는 인식보다는 네. 그 영화 음악으로서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다.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그렇게 커요. 그렇구나. 이 노래는 부른 가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거예요. 워낙 명곡이고. 네, 예. 워낙 명곡이고. 그리고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원곡자는 로드 스튜어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크레이지 호스라는 그룹에서 이제 이 노래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한 남자다 보니까, 곡을 듣고 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맞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배워가려고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또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요?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누가 어떤 감성을 담아서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노래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중성적인 그 성향을 가진 분들.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외국에는 아주 많죠. 네. 데이빗 보이라든지, 네. 룰리드, 프레디 머큐리, 퀸의 노래하는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그 양성애자죠, 말하자면. 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기존의 그런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영역, 역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넓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네요. 어렴풋이.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곡을 해석하는 것도 나름 좀 차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다 해석할 거니까.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특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선생님께서도 이제 음악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시는데, 네네. 곡 작업을 하실 때 요즘에는 어떤 그 감정을 좀 전달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이, 글쎄요, 조금 생각이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편안하고 즐거운 곡을 쓸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제가 워낙 시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최근에 이제 밴드에 곡은 아니고 네네. 가사를 썼는데, 아무래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침 또, 지금 정권 말고 이전 정권의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보다도 더 분노가 많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런 얘기 안 쓰고 싶고. 그렇죠.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죠. 예,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싶은데. 네네. 제 안에 분노가 더 많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고요. 뭔가 이렇게 분노를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한테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들끼리 너무 이렇게 분노만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촉각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김민기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노래를 부름으로써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가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노래를 듣고 네.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그 곡을 내놨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또 함부로 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쪽에서는.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왜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오늘 선곡해 오신 선생님 곡 가운데 한 곡 친구에게라는 곡은 아주 말랑말랑한 예, 그거는 그냥 말랑말랑한 네, 내용의 곡이에요. 그때 당시에 또 느낌이 많이 달랐었겠죠. 그렇죠? 지금과는 다르게. 예, 이 곡이 바로 93년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93년도에. 예. 그래서 최근에 왜 그 응답하라 1994 네. 예, 그거 보면서 그 당시 앨범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뭐 친구에서 이렇게 연인으로 전환되는 막 그런 내용이고 하더라고요. 네. 드라마 내용이. 그래서 이 드라마에는 내 노래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사가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애잔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 뭐 혹자들은 이거 동성애냐, 동성애에 관련된 가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었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예,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성 구분을 안 하고 정말 친구하고 네. 친해지자마자 언젠가는 또 우리가 헤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좋은데. 네네. 그런 상황을 또 요건 가사로 썼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막 비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해석은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 임마누엘이라는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2시의 데이트 생각나셨나 봐요. 중년 공시생님께서 맞는 것 같아 엠마누엘의 2시의 데이트 하셨고 와이로님께서 이건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맞는 거죠? 예, 빠른 버전으로. 예. 2시의 데이트가 참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장수 프로였죠, 그리고. 네, 맞아요. 예. 목소리도 참 좋으신 분이었고 음악도 맞아요. 참 좋았었는데 소잡사님께서 왠지 민기쌤 목소리에서 별별별 그룹 회장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 뭐죠? 글쎄요. 이게 별별별 그룹의 회장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이님께서 김민기 쌤의 곡이었군요. 친구에게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예전에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에게라는 곡이 언제 발표하신 거였죠? 93년에 레코딩해서 거의 94년 가까이 됐을 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지금 들으신 버전은 한 2년 전에 다시 리메이크한 거예요. 어쿠스틱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혜선이라는 뮤지컬 배우분하고 네네. 예, 듀엣으로 저 혼자는 역량이 이제 안 돼서 예, 듀엣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전에 신화위 그룹 활동하실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의 곡이잖아요. 이 곡 자체가. 근데 제가 신화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밴드들 할 때도 그렇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취향은 굉장히 팝적인 곡들이었어요. 원래 그 곡 자체를 좀 많이 선호하신 편이었었군요. 그런 장르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연주에
어떤 개성을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네네. 멜로디를 굉장히 의식 많이 하는 연주를 한다라는 말을 해요. 네네. 제가 이렇게 리듬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럼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제가 멜로디를 의식을 그러니까 제가 연주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어떤 편곡에 있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는 거죠, 멜로디에. 그렇다고 해서 뭐 멜로디처럼 막 화려하게 연주를 한다기보다는 네. 멜로디를 안 다치게 하려고 듣고 반응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또 본능적으로.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이 노래 자체가 보컬도 참 편안하고 감성적이고 좋은데, 네. 저는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가사는 이제 제가 이걸 해도 잘해야 되겠다. 노래는 그냥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래갖고 가사는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노래는 신경을 써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가사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저는 네. 요즘에 노래를 좀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사를 찾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곡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외국 곡들도 가사를 알고 들으면은 네. 정말 좋은 곡들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끌림이 가족들 가운데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영어 해석이 그냥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 뭐 어떤 외국 곡을 하나 듣자마자 그냥 이거 해석 좀 부탁한다고 게시판에. 근데 그거는 당황할 수 있죠.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구나.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는 오랜 친구는 아니지만 왠지 정이 든 것 같다. 네.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겠지. 지금은 너에게 맡기고 싶어 나의 마음을. 하지만 언제든 우리 사이에는 이별이 다가오겠지. 생각하기 싫지만은 걱정이 되는 걸. 이 가사 보면 뭔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딱 좋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네, 뭔가를 좀 시작하는 단계죠. 예, 하는 네. 단계에서. 설렘도 있고. 나랑 맞는 코드인 사람을 만난 것 같다라고 맞아요. 싶었을 때. 이제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네. 예, 다음 상황까지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설레는 감정들 느끼면서. 그렇죠. 가사에도 또 이렇게 뒤에 나오네요. 지금까진 조금 어색해도 이젠 마음대로 웃고 싶어. 너를 만나 느낀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두고 싶어. 그러니까 익숙해지기도 전부터. 네네. 뭐,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이고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게 또 이런 열정이 있었나 봐요. 네. 지금은 이런 가사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때는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족족, 예,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왠지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네. 가사를 만약에 여자친구가 모른다면 이걸 그냥 전해둬도 굉장히 감동할 것 같은 그런 가사예요,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연인이 아직 아닌 사이에 남자 네네. 여자들이 연인이 돼가는 과정이기도 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듀엣곡으로 해본 거예요. 뒤늦게. 그렇군요. 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회가 왔을 때. 맞습니다. 기회를 착복착을 해야죠. 네. 불쏘시개님께서 실비아 크리스텔 하니까 엠마누엘 노엘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10대 때 호기심에 동시상영 극장을 찾곤 했는데 저 역시 에로보다는 영화 음악이 더 각인이 됐던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예, 저는 뭐 음악도 그랬고요. 예, 영화도 각인이 크게 됐었죠. 아까 여기 포스터를 올려주셨어요. 네, 시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김민기 님도 음란함이 구석에 숨어 있음 하시면서 네. 개인 교수 실비아 크리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영화 포스터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이게 학교에서 네네.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단체로 이순신 장군인가 뭐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네. 동시상영했던 영화가 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몇 명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영화 이순신 장군 끝났는데 안 나갔다가 네.
이 영화가 할 때 이제 다시 극장에 숨어들어서 본 거죠, 이 영화를. 혼자 보진 않으셨겠죠? 네, 제 친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때 I don't wanna talk about it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장면에 나왔나 봐요. 결정적인 장면에. 예, 못 잊어요. 제가 그 노래를. 각인이 됐군요. 예. 결정적인 장면에 나왔던 노래만 들어도, 불끈불끈, 예, 힘이 솟습니다. 뭔가 음악적으로 또, 하고 싶다는 욕구나 혹은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도 이 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남과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김민기 선생님한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음악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참 그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게 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자기가 기억하는 방식의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을 좀 파악하는 편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통계네요. 네네. 굉장히 저는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말하는 걸 일로 삼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말투나 발음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은 클 것 같다, 목은 가늘 것 같다, 두꺼울 것 같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기억하고 근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런 모습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기억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서로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생님께서 삐삐 사진을 또 많이 올려주셨고 삐삐. 네, 되게 추억이 많이 떠오르네요. 당시의 삐삐 모습들 보니까 말이죠. 그러세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라긴 하지만 또 민기쌤보다는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아마, 저보다 굉장히 신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당시에는 참 작고 계속 작게 만드는 것들이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맞아요. 휴대전화도 그렇고 삐삐도 그렇고 그리고 색깔이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JJ킴님께서 동생 삼고 싶다는 끌림 댓글을 일어나에서 거부하신 승조하나님. 그냥 저 혼자 동생 삼을래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실물을 뵈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가요? 네. 근데 JJ킴님, 제가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런 JJ킴님의 어떤 동생 삼고 싶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네. 끌림 댓글을 일어나에서 거부하신, 네.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돌멩이 팔님께서 문중전님 푹 쉬시고 정하나님 마가린 같은 목소리 응원합니다. 칭찬 맞죠? 마가린. 버터가 아니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그 남자 아나운서들은 좀 담백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문희정 선배한테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담백하고 약간 깔끔하게 하자 방송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그 분위기에 취해서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마가린처럼 들리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 듣고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또 광고를 연결하니까 사실 광고를 어느쯤에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손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2부 시그널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2부 시그널 나가고 광고를 이어가시니까 참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희정의 끌림에서는 2부 시그널 자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문 선배한테 물어봤거든요. 선배, 그 끌림 시그널 말고 다른 2부에 시그널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이때 지금 알리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있는 노래가 나간 다음에 광고를 읽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이 시간에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게시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처녀 총각보다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감상에 젖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빨리
정신이 번쩍 드셔야죠. 그쵸. 그래야겠죠. 그래서 광고가 지금 제 타이밍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돌아와서 알리의 노래 365일 듣다 보니까 네. 야, 이 가사가요. 네. 정말 이게 정말 그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하루, 이틀, 3일, 나흘, 예. 5일, 엿새, 일주일, 1년. 네. 약간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내 마음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려냈네요. 그러니까요. 이 가사 쓰신 분은 정말 네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3, 4분 안에다가 1년을 함축해 놓으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예. 근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때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네네. 야, 이 노래 듣고 노래도 잘하지만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알리의 목소리도 참 잘 어울렸어요. 이 곡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정말 알리 씨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노래보다 좋은 노래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알리의 첫 데뷔곡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모든 그 처음이 제일 나은가 봐요. 음악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욕심이 더 커지나요? 음악 작업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음악 경력이 길어지면은 찾는 게 네네. 초심이에요. 바로 그 초심, 시작할 때 그 초심 때문에 네네. 그 순수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더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수함.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벌써 프로 냄새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뭘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유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방송할 때 이제 뉴스 처음 할 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은 뉴스를 많이 해봤지만은 네. 선배들도 그렇고 방송을 하신 오래된 분들도 그렇고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뉴스 처음 할 때가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지금은 약간 아나운서에게 있어서는 아나운싱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아나운싱도 어찌 보면 어떤 방법적인 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뉴스도 뉴스의 분위기에 맞게 이제 읽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처음 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뉴스했던 게 가장 담백하고 가장 잘 들리는 그런 뉴스였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공중파에서 이렇게 뉴스가 끝날 때쯤에 이제 남자 앵커들이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얘기들인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얘기들인 건지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나운서가 정말 주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보통 김민 기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TV에서 메인 뉴스 할 때 클로징 멘트 할 때 이제 남자 앵커가 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TV 방송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앵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자 출신인 사람들도 있고 아나운서 출신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남자 앵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메인 뉴스라고 할 때는 9시 뉴스나 8시 뉴스 같은 것들은 이제 기자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기사를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 사안을 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고 임팩트 있게 특히 TV라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라디오는 계속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 음성으로 전하기 때문에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말로 하지만은 TV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길면 또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하니까 짧고 임팩트 있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앞에 프롬프터가 있거든요. 보고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미리 작성을 해서 그걸 낭독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거기 있는 스태프들한테도 이제 다 그게 미리 준비가 되는 거군요. 네, 앵커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어떤 기사의 핵심을 잡아서 이 기사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뉴스 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도 어찌 보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오늘 뉴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다.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는 그런 뉴스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천편일률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너무나 일관적인 그리고 너무나 비슷비슷한 뉴스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국민 TV가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 이윤호 선생님 그러니까 전창걸 형님 방송 당시에 네네. 이윤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방송국들이 정부의 관리를 받고 뭐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그런 어떤 영향력이 또 어떤 방송국까지 공중파 방송국들만을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외의 모든 방송들을 말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방송에서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얘기가 말이죠.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네. 제가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게 문화나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보통 안 나누거나 보통 네네. 이런 얘기까지 안 나누거나 뭐 다른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는데 저 오늘 만난 김에 그 확실히 좀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궁금하셨구나. 있었어요. 그래도 좀 그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유,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김민기의 크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의 노래 들어봤고, 알리가 참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휘트니 휴스턴을 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가수 가운데는 알리 노래를 참 좋아해요. 알리도 휘트니 휴스턴처럼 온몸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 같아요. 뭐 굉장하죠. 그렇죠. 발성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막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잘하니까 성량도 풍부하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저 친구가 정말 사랑을 할까, 이별을 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감정이 전해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작가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책으로 써내서 재밌게 써내듯이 네네. 그 친구는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 김민기 선생님은 어떤 가수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한국 가수요? 네, 한국 가수나 외국 가수나 뭐.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을 직접 하다 보니까 네. 표현을 잘 하는 가수들이 좋죠. 뭐 조용필 씨도 뭐 워낙 노래를 잘 하니까 좋고 네, 네. 이승철 씨도 이제 워낙 또 기능적으로 굉장하시잖아요. 네네. 뭐 감성도 좋으시고 그리고 뭐 이현우 씨라든가 뭐 김종서 씨라든가 네. 잘하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네요. 저는 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롤 모델을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민기 쌤도 이제 음악 하시면서 막 롤 모델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그것도 좀 많았나요? 롤 모델도 엄청 많았나요, 좀? 근데 그거는 많기가 어려운 게, 네. 이 연주 스타일을, 그렇게 된다면 많다면은 연주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펼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스타일에 이렇게 이제 꽂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멘토가 돼버리는 거죠. 어떤, 일부 뮤지션들이. 네. 예. 그렇군요. 좀, 뭐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러니까 초기 전이의 음악들은 굉장히 락적인 색깔이 많았는데, 네. 예, 서든 락적인 색깔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 근데, 이 페이스풀리가 나올 때쯤 해서는 거의 팝에 가까운 사운드를 냈고, 예, 보컬이 그리고 뭐, 기존의 그 팝 가수들하고, 네네. 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대중적인 보컬이었죠. 스티브 페리라는. 예. 목소리 자체가 네. 정말 달라요. 이 발성 자체가 정말로 시원시원한 게 이게 느낌이 바로 전해지고요. 네. 물론 장르적인 어떤 느낌이 인디안 있지만. 혼혈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기존의 그
어떤 뭐 백인이나 흑인들의 발성하고 또 다른 네.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 저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네.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심히 듣다 보니까 네. 요즘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어쩜 그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네, 맞아요. 그 어디서 노래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출전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의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서 그 전에 학원에서 네네. 실용음악 학원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출연자들 중에는 이미 회사에 소속돼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소속사에. 있어요. 예. 어쩐지 저는 계속 이제 이거 학습 효과라 그러죠. 네. 그 박진영 씨가 심사평할 때 공기반 소리반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뭔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네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느낌이 뭔지는 아는데 네.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친구도 발성이 트였구나라는 게 알 것 같고 공기반 소리반이 뭔지를 알 것 같고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예,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박진영 씨의 말을 이해를 해요. 그냥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네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추상적이라, 굉장히 웃기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희화되기도 했죠, 네.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사실은 그게 레코딩 하는 과정에 이제 디렉팅 한다 그러죠. 보컬 녹음하는 걸, 네. 밖에서 감독할 때. 네네. 그런 별의별 그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예.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예, 저런 표현 있잖아요.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 무슨 불꽃놀이 같은 분위기,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고 가는데. 네네. 거기에 공기반 소리반이면 아주 디테일한 표현인 거죠. 그 정도면.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까? 실용음악과에서 말이죠.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 연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이돌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본인들한테 닥친 문제가 됐잖아요. 네. 내가 저 자리에 갈 수가 있다가 돼버리니까, 심지어는 악기를 하던 사람도 악기를 팔아치우고, 네.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네. 노래를 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정도의,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학원이나 학교를 가보면, 네네. 보컬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90%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했군요. 그나마 이제 몇몇 연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몇몇만 네네. 이라 그래도 한 7-80%. 예. 대부분이 보컬이고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 후배들 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과거에는 보컬을 하거나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밴드를 거치게 되고 네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악기들을 알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곡까지 이제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편곡은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너무 포지션을 탁탁탁탁 나눠져서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온 것이고 예,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부수적인 입장이 돼버렸죠. 어찌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 나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갔던 학교에서 강의했던 얘기 중에 부디 이제 그만두는 상황에서 한 말이 부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아티스트가 돼주길 바란다. 니네들이 노래를 전공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다른 악기를 전공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음악을 들어라. 음악을 듣고 음악을 즐기고 나중에 음악을 해라.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음악을 하는 존재로서 네. 이 세상에서 음악을 하는 존재로서 중요한 건 창작이지 누구만큼이라는 건 무의미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떠나온 적이 있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돼요. 워낙 이제 아이돌 음악이 강세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되는 음악들을 음악계에서도 산업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모든 그런 어떤 투자가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쪽 음악들이 지금 퀄리티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어느 뭐 세계 어느 시장에다가 내놔도 밀리지 않는 어떤 사운드나 네. 대중성 뭐 그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뭐 그런 내용의 음악들 그쪽도 밸런스가 맞아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면도 갖춰줘야 이제 정말 한국의 문화도 세계적인 문화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팝적인 것들, 네. 슈가팝 같은 거, 네네. 달콤한 것들만 세계 시장에 내놓고 그 외에 무겁고 어둡고 정말 쓴소리가 담겨져 있는 음악들, 예술들 이런 것들은 그냥 뒷전으로 밀려지거나 묻히거나 시간 속에 그냥 묻히거나 하니까 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네.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준다는 의미의 차원에서 이런 아이돌 음악이 발전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음악이 나갈 동안 얘기를 했지만 음악 정책, 음악 산업 정책은 또 어떻게 발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악인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듣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대선이나 무슨 선거 때쯤 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문의서를 보내기도 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음악 정책, 문화 정책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네네. 이제 민주당이면 민주당,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으로 보내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그렇게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제 아는 지인이 네네. 얻은 결과는 제가 무슨 민주당, 새누리당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야권에서 더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왔었다. 여권에서는 조금 다른 일로 바빴는지 무성의했다. 늦었고 답도 늦었고 무성의한 답변이 왔다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음악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어떤 정책의 핵심이 아니면 네. 다 부수적인 것들로 그냥 밀려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건 야권에서도 정권을 잡게 되면 마찬가지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네네. 조금 달라지겠죠. 좀 음악 산업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속 사정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러 온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로 인한 여파. 그게 결국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벨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평화주의자로 보일 수 있고, 저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었을까. 결국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들에 있어서도, 네네. 둘째가 라면 서러운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 그러니까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돋보기로 이제 들여다보면 다들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정말 한 부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할 게 없고요. 국가나 어떤 정책이나 그게 이제 단위를 점점 줄여도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로
가능한 것이고 네. 예, 문학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진짜. 좀 예. 이렇게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문화에 대해서 또 특히나 저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네.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 네. 토요일 날 그 여주에서 예, 여주에서 그 몇몇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네네. 예,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제 나이들이 청년들 나이의 사람들이 무료 공연으로 예, 여주에서 락 페스티벌 같은 거를 조그맣게 연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게 여주 분들이 뭐 심지어는 조그만 손주를 데리고 온 할아버지도 계셨고 네네. 뭐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헤비메탈이라든가 막 그런 락 음악들을 공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들을 지켜주셨고 웃으면서 박수들을 쳐주시더라고요. 이 무대 쪽에서 객석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절대 문화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주라는 곳이 뭐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 않지만 네네. 굉장히 이렇게 좀 누락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문화권에서. 네. 그랬는데 거기 분들의 표정이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오기만 해라. 난 즐길 준비가 돼 있다 하는 표정이었어요. 거기서 그런 락 콘서트를 열게 해준 그 기획팀들 그런 분들과 시청분들과 뭐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지역 분들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셨겠어요. 기회가 예, 좀 있다면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가려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지금 김민기 쌤이 이제 그 여주라고 말씀하셨죠. 여주에 네. 가서 공연하셨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을 처음 접하셨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새로 알게 되셔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예, 무료 공연이었고 출연자들도 돈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주라서 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김민기 쌤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군요. 그 코인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전주 전북대학교 전수관 가인홀에서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사회는 제가 보고요. 그리고 우리 손병희 선생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진행자시죠. 손병희 선생님의 무대 그리고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그리고 정치 토크가 있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특별 게스트로 정동영 의원까지 함께 합니다. 이날은 전북 지역 조합원 분들 오시는 거 당연하고요.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 조합원이 아니어도 환영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기 쌤은 이런 조합원 한마당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한다면 혹시 이렇게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왜 아직도 연락이 아니, 좀 갑자기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 김민기 쌤은 안 부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무대만 만들어져 있으면은 네네. 예, 저 얼마든지 같이 갈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아니더라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일단 그분들도 조합원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네. 알퐁스님께서 승주 하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일단은 오늘 이 방송, 이 시간대 방송하는 게 처음이고, 또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우리 김민기 쌤과 또 정말 좋은 분위기 좋은 노래들을 들으니까 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소리님께서 노예들 뭐 하시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패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노예 1이고 노예 2와 노예 3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뵙겠죠. 노예 2분과 노예 3분. 줄줄이 뵙겠죠. 아까 그 댓글에서 어느 분이 노예들 총 출동이구만 하셨는데 맞아요. 노예들 총 출동입니다. 노예들끼리 하는 겁니까 지금? 민기 쌤은 노예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노예 4번인가 그래요. 아, 노예 4번이 되셨어요? 예. 그거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아, 근데 노예 4번인데 경로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하나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월등히 많다. 그래서 조금 열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살짝 미안하셨나 보다. 예, 그런가 봐요. 노예로 하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그리고 거예요. 나머지 노예들이 너무 열심히 일들을 잘하니까. 대체 무슨 일들을 열심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뭐 사적인 문제들도 다 심부름하시고. 그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또 문희정 아나운서랑 회사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뭘 많이 좀 이렇게 시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별말 없이 좀 해드리죠. 예. 그렇군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정하나님 목소리 새벽에 일어나보다 지금이 더 좋네요 하셨는데, 밤에 이 시간에 목소리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아까보다 부드러우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아침에는 좀 이제 목소리 풀기 전이고 바로 자고 출근해서라서 그리고 새벽 방송할 때는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들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좋게 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매번 이런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김민기 쌤도 이제 뭐 노래 작업하실 때 이렇게 좀 더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곡을 연주하실 때나 노래를 부르실 때나 그렇죠. 이 시간이죠. 예. 보통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마네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 목소리도 늦은 밤에 잘 어울리네요. 정승조의 어울림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셨는데, JJ킴님께서 굴림으로 이미 명명됐다고 아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굴림, 그래요. 어울림, 뭐 다 좋습니다.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노예 생각하니까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희정 아나운서는 휴가를 갔습니다. 인천 달보기님.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 또 들어볼까요? 이 노래를 좀 듣고요.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은은하고, 정아나님의 그 목소리에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들을 틀었는데요. 네네. 요 마지막 곡은 그래도 문하나님 분위기로 하나 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AC/DC의 Back in Black을 골랐습니다. AC/DC의 노래. 예.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들으시면 문하나님 분위기예요. 네, AC/DC의 Back in Black.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 우리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반갑습니다. 사석에서도 만나면 이제 좀 더 편해지겠죠,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끌림 속 저는 정승조였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